다음 단일 인자까지 했죠. 다음 세 번째는 다인자 유전자. 자, 다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실제에서는 유전자의 그 여러 쌍들의 영향력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실제 모델은 다인자 유전 문제로 풀 수가 없겠죠. 왜? 유전자들의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인자 유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얘네들은 제안을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영향력이 다르지만 영향력을 같다고 두는 거야. 그럴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전자형이 중요할까요? 대문자 수가 중요할까요? 네, 대문자 수가 더 중요해요. 대문자 수가 같으면 표현형이 달라요. 표현형이 같아요. 죄송해요. 같음. 자, 대문자 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어때도 돼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둘만 이해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여러 쌍이라고 해봐야 제일 많이 나오는 쌍이 세 쌍이에요. 왜요? 두 쌍이 만약에 표현형을 결정한다. 그러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다고 네 쌍을 하자면 너무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세 쌍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쌍의 유전자가 표현형을 결정할 텐데 이거는 기본 형태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 쌍이라고 했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지금 한 쌍, 두 쌍, 세 쌍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그러면 A 세트가 존재해야 되는 염색체 쌍, 한 쌍. B 세트가 존재해야 되는 염색체 한 쌍, 두 번째 쌍. 그다음에 D 세트가 존재해야 되는 염색체 쌍.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 있으면 유전자도 세 쌍, 염색체도 세 쌍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이거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 할 때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이게 다 가능하다.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다.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 그러면 염색체 쌍이 감소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유전자는 세 쌍이죠. 염색체가 두 쌍이에요.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은 유전자가 남는데? 연관 유전을 시키면 돼요. 즉 A 세트랑 B 세트가 한 염색체에 같이 있고 B 세트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하고 연관 유전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는 염색체가 세 쌍이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염색체 조합도 다양해져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과 확률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연관 유전은 염색체 수가 감소했죠. 그러면 경우의 수, 즉 조합의 경우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관 유전이 더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더 줄어드니까. 근데 물론은 처음에 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것이 몸에 있지 않으면 연관 유전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부터 기본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새쌍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할 때는 가장 다양한 경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다양하게 나오려면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다양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형접합. 이형접합이라는 건 라지 A와 스몰 a를 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형접합이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즉 가장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 동형접합이라고 해볼게요. 동형접합은 라지 D와 스몰 D 중에 한 종류만 가지는 거야. 라지 D 혹은 스몰 D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오히려 줄어요. 왜요? 자, 라지 D와 스몰 D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생식세포에 라지 D를 담아도 되고 스몰 D를 담아도 되죠. 근데 라지 D 혹은 스몰 D 이런 동형접합자가 되면 라지 D를 왼쪽에 있는 염색체 라지 D를 담거나 오른쪽에 있는 라지 D를 담거나 똑같아요. 왜? 대문자 수가 표현을 결정하기 때문에 라지 D가 왼쪽에 있는 라지 D가 가든 오른쪽에 있는 라지 D가 가든 대문자는 하나짜리거든. 스몰 D가 왼쪽에 있는 스몰 D가 가든 오른쪽에 있는 스몰 D가 가든 무조건 대문자는 연계 처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경우의 수가 줄어서 훨씬 더 경우의 수가 적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할 때는 뭘로 연습해야 돼요? 이형접합으로 연습해야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 부모와 이렇게 있는 부모가 교배를 하는 경우를 봐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염색체는 안 그렸는데 염색체를 굳이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지금 제가 그리는 건 퍼넷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뭐야 이거? 누구냐? 부모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조합을 통해서 자손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많이 그리는 게 퍼넷 사각형이죠. 자, 그랬을 때요. 이 개체가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를 생식세포에 하나에 담았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담았죠. 자, 이렇게 만든 생식세포는 대문자 수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라지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담고요.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 담았어요. 담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친구들의 공통점은 대문자 수가 몇 개짜리라는 얘기예요? 2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라지, 스몰 B,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대문자가 하나짜리라는 거야. 또 하나. 스몰 A, 스몰 B, 스몰 D 담았어요. 대문자 몇 개짜리예요? 0개예요. 0개. 그죠? 자, 이거는 아빠한테 만들어졌으면 엄마한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아빠랑 엄마랑 유전자형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3개, 2개, 하나, 0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를 담을 때는 라지 A와 스몰 A 중에 라지 A를 선택해서 담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근데 이 확률들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 얘가 라지 A가 선택될 때 얘도 라지 B가 선택되고 얘도 라지 D가 선택돼야 3개가 되잖아. 그러면 확률이 하나의 생식세포를 담을 때 한 가지의 유전자형이 다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져요. 그럼 8분의 1짜리가 몇 개? 하나죠.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그럼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 2개짜리는 어때요? 네, 맞아요. 8분의 3이고 하나짜리도 8분의 3이고 0개짜리는 8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로 인해서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손의 대문자 수는 6개. 여긴 5개. 여긴 4개. 3개. 2개. 하나. 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얼마예요?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죠. 얘랑 얘는 대문자가 같으니까 같은 걸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6가지의 확률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6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3개, 2개, 하나, 0개짜리 확률이 각각 얼마냐? 6개짜리는 8분의 1과 8분의 1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63분의 1. 그럼 5개짜리는 어때요? 8분의 1과 8분의 3이 만나서 5개가 되고, 여기서 8분의 1과 8분의 3이 만나야 되죠? 그럼 64분의 3과 64분의 3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4분의 6이 되겠죠? 4개짜리는 64분의 같은 원리로 3, 9, 3이에요. 맞죠? 그래서 15가 되고요. 3개짜리는 1, 9, 9, 1, 64분의 20. 그 다음 2개짜리는 3, 9, 3, 64분의 15. 하나짜리는요 64분의 6. 0개짜리는요 1, 2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기본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서 동형접합이 늘어나면 경우의 수가 줄고, 그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관유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연관유전이라고 하면 A세트하고 B세트가 한 염색체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라지 A 혹은 스몰 a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라지 B와 스몰 p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딱 유전자는 이거 고정이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있고 반대편에는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라지 A랑 스몰 a 위치하고 있는데 라지 A랑 스몰 b가 위치하고 스몰 a랑 라지 b가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연관과 이런 연관이 있어요. 2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인 연관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상반 연관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상인 연관과 상인 연관일 때 첫 번째 상인하고 상인,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상인 연관, 엄마도 상인 연관인 경우. 그러면 아빠랑 엄마랑 이런 유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아빠는 이런 형태, 엄마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얘랑 담았어요.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되겠죠. 유전장을 적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담았어요. 그럼 2개짜리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담았대요. 그럼 대문자가 몇 개짜리? 하나짜리.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담았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 0개짜리가 되겠죠. 이건 아빠가 이렇게 만들면 엄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이 어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아까 전에 8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왜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됐을까요?
연관을 시키면 염색질상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자손은 대문자가 6개짜리부터 0개짜리까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네, 7가지예요. 7가지.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요. 네, 똑같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확률이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오나? 그거 뭐 봅시다. 6개짜리. 네, 6개짜리. 확률이 얼마예요? 16분의 네, 맞아요. 16분의 1이에요. 5개는요? 1인가 2지. 그죠? 5개는, 5개래. 4개는 16분의 3. 3개는 16분의 4. 2개는 16분의 3. 하나는 16분의 1. 2. 그 다음에 0개가 16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똑같지만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다 상반이에요. 상반. 그러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유전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아버지가 얘랑 얘를 담았어요. 혹은 얘랑 얘를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문자가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근데 유전자형은 2가지가 나오겠죠. 라지 A, 스몰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죠? 왜? 왼쪽의 상반은요, 어떤 염색체가 가던 대문자가 몇 개짜리예요?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스몰 d를 담았어요. 혹은 얘랑 스몰 d를 담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문자는 하나짜리가 되겠죠. 유전자형은 2가지가 나와요. 이렇게요. 근데 이 유전자형이나 이 유전자형이나 대문자가 몇 개짜리? 하나로 동일한 거예요. 그게 아빠한테 그렇게 되면 엄마도 그렇게 돼요. 그럼 유전자형으로 따지면 사실 4가지 경우 중에 2개가 2개짜리잖아요. 근데 확률을 계산하면 그냥 6분의 1 하면 되죠. 왜요? 왼쪽에 있는 상반이 연관되어 있는 친구는 어떤 개 가든 대문자가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염색체에서만 대문자 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2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손은 대문자 수가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로 현저하게 줄죠. 그러면 표현형의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개. 네, 맞아요. 표현형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확 줄었죠. 그죠? 그렇다면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확률? 4개짜리는 얼마예요? 4분의 1. 네, 맞아요. 4분의 1. 3개짜리는 4분의 1. 2. 2개짜리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섞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있어요. 아빠한테 A랑 B가 연관되어 있으면 엄마도 A랑 B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왜? 아빠랑 엄마랑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고 같은 염색체에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아빠는 A랑 B랑 연관되어 있는데 엄마는 B랑 D랑 연관되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집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죠? 뭐 종을 초월한 사람 같은 거죠. 그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에 같은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빠는 상인 연관될 수 있고 엄마는 상반 연관은 될 수 있어요. 왜? 아빠는 자기 아빠 엄마가 따로 있고 엄마도 자기 아빠 엄마가 따로 있잖아. 그죠?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다른 게 서로 그냥 사랑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분은 상인이시고 한 분은 상반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분은 상인이시고 한 분은 상반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유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아빠가 만드는 경우의 수, 즉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경우와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경우는 달라요. 확률도 달라요. 자, 그렇게 되면 아빠는 대문자를 3개, 2개, 하나, 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확률은 각각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엄마는 어때요? 대문자를 2개 아니면 하나짜리만 만들 수 있어요. 확률은 어때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손은요, 대문자의 수가 최대 5개짜리부터 4개, 3개, 2개, 하나짜리까지 총 표현량이 몇 가지 나와요? 아, 네. 응? 아, 5개죠. 5개가 아니라 5가지가 넣어지죠. 아, 네. 이렇게. 그래서 7가지 나온다. 근데 연관되어 있다. 그럼 상인상인. 연관되어 있는데 3가지 나온다. 그러면 상관상관. 아, 연관되어 있는데 5가지 나와. 그러면 한 분은 상인이시고 한 분은 상관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확률. 5개짜리는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9죠. 8분의 1이고 4개짜리는요? 8분의 8분의 2. 2. 3개짜리는요? 8분의 2. 네, 맞아요. 2개짜리도 8분의 8분의 2. 하나짜리가 8분의 1이 나오는 거야. 확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자, 확률은 부모님이 만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확률과 그것들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만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유전병이거든요. 자, 유전병은 사실 칠판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 되게 간단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지막 4번째 유전병입니다. 자, 유전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유전자 이상. 유전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그죠? 얘는 원인이 돌연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 이상. 이 구조 이상의 원인은 4가지였죠. 중복, 결실, 역부위, 전자.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수이상. 수이상의 원인이 뭐라고? 비분리라. 자, 원인들은 각각 다양해요. 그쵸? 그런데 이 유전병은 문제가 정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정상 유전 현상으로는 으로 불가능한 표현형 혹은 DNA 상대량 등이 등장을 해요. 그러려면 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개체를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혹은 후보군을 줄 거야. 그럼 그 후보군을 제외한 정상인 기준으로 가계도 분석하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우열 관계와 유전자 위치 파악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근데 앞에서는 가계도 분석할 때는
유전자 위치랑 우열관계가 전부였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걔네들은 가계도 분석 자체가 어렵겠죠. 힌트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메인이 얘네야. 그러려면 얘네를 어렵게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네를 빨리 파악해야 얘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메인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쉬워요. 훨씬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은 찾았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나 불가능한 표현형, 불가능 표현형이나 혹은 DNA 상대량 이 가능하도록 내가 조합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자, 특히 유전 현상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 그 다음에 정록생명. 자, ABO식 혈액형은 유전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열 관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른 거예요.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A와 B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못하지만 O는 열성이에요. 그죠? 예, 상염색체 9번 염색체 있어요. 9번까지도 모르셔도 돼요. 다음 정록생명. 예. 정록생명 같은 경우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요. 정상 유전자가 정록생명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죠. A형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B형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BO의 B형이 됐대요. 가능하죠? 엄마한테 O 받고 아빠한테 B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 둘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났대요.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뭐 파국이죠. 그죠? 이제 이 집은 품비 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분리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얘가 아빠라고 합시다. 네,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n+1이라고 해서 5를 2개 받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n-1 해서 아무것도 안 받는 거지. 뭐야? 5가 아니고 x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럼 이 둘이 조합을 하면 5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거 가능한 얘기거든요, 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빠는 정확하게 5를 줘요. 근데 엄마가 B를 줄 때 B가 5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O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유전자 위치랑 우열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이를 내가 가능하도록만 조합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비분리로 만들어라. 그럼 비분리로 만들면 돼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럼 돌연변이로 만들면 돼요. 너무 쉽죠. 자, 또 하나.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정록생명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네,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열성 동응접합자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럼 아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되죠. 정록생명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죠? 그랬더니 둘째 애는 정상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이제 이 집은 파국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그냥 가능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 때 돌연변이로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돌연변이로 만들어보자. 그럼 아빠는 정상적으로 뭘 주면 돼요? Y 주면 되지 뭘. 그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주면 돼요? 가지고 있던 x 프라임이 뭘로 바뀌면 돼? x로 바뀌면 되겠죠. 아빠는 y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 집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딸이 태어났대요. 딸이 태어났는데 이번엔 전옥생명이에요. 와, 이 집안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자, 이번에는 비분리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빠는 이 딸에게 x를 주거나 y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n-1 성형색체를 주면 안 돼요. 대신 엄마는 성형색체를 줘야 돼. 근데 몇 개 줘야 돼? 2개 줘야 돼. 그럼 이렇게 둘이 조합을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이 집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는 또 특히 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인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인지를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비분리면 좀 그런 걸 좀 물어보는데 비분리가 일어날 때 유전자형이 만약에 라지 A,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형접합일 때 t가 많이 나서 일부러 이형접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1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상동형 색채가 비분리가 되죠. 원래 감수 1분열은 상동형 색채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한 세포로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A와 스몰 a를 둘 다 가지겠죠. 자, 반대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원래 감수 2분열에서 뭐가 분리돼야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라지 A만 들어있던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못하니까 라지 A가 2개 남기거나 혹은 스몰 A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못해서 하나로 가니까 스몰 A가 2개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면 이렇게 2개를 들고 가거나 혹은 이렇게 2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둘 다 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비분리에서 언제 비분리가 일어났는가는 유전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원인을 줄 거야.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뭐 기억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니은이라고 하는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O형이 태어났다. 그럼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야. 이거 구조 이상이야. 중복이나 결실돼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타났대. 그럼 결실로 만들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아니야.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아빠한테 비분리 언제 일어났고 엄마한테 비분리 언제 일어났고 혹은 아빠와 엄마 두 분 중에 한 분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뭐 색형이 비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졌다면 그걸 내가 조합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유전병을 더 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병은 정상인 기준에서 유전자 위치와 우열공략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얘는 메인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쉬우니까 내가 내 맘대로 조합하는 거 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계도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가계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바로바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계도가 좀 더 쉽다고 말해주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대로 문제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이런 것들이 몸에 익으면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됐죠? 네.